2차전지 밸류체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을 캐서 양극재, 음극재 등의 소재를 만들고요. 이 소재를 완성품인 배터리 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2차전지가 성장성이 엄청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2차전지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배터리 셀 업체들 중에서 삼성 SDI를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물과 소재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을 추가로 담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인데요. 저는 소재보다도 광물 쪽에 더 강한 기업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2차전지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밸류체인 가장 하단에 있는 광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터리와 소재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광물을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한다면 전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리튬이나 니켈 등을 가진 국가들이 점차 국유화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 만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죠. 얼마 전에는 리튬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칠레까지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갈수록 광물을 원활하게 얻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남미 3국인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서는 염호, 즉 소금 호수에서 리튬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력과 준비 기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포스코도 2010년에 처음으로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실패 끝에 2018년쯤이 돼서야 리튬 염호와 광석 리튬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 막 돈 냄새를 맡고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이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포스코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이 염호는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계약 기간이 없는 이미 취득을 한 자산으로 로열티만 3.5%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차례로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장기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는 24년 5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1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분을 이제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출과 이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염호뿐만 아니라 광석에서도 채굴하는 리튬 준비를 잘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호주의 필바라사에 지분 투자를 해서 광석 리튬을 채굴 준비 중에 있고요. 스포드민을 확보하고 이를 광양에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필바라사의 합작사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수산화 리튬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을 정리해보면 광물자원 확보처를 다원화하고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제조 공정을 효율화시키면서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염수에서 12만 톤, 그리고 광석에서 15만 톤,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3만 톤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수 파트에서 보게 되면 신규 염호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미 국가들은 좀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진입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보셨던 멕시코 사례에서도 러중미 손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강대국들의 리튬 사업 진출을 꺼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진입 시 서서히 시장을 먹어가면서 간섭하는 등의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남미 국가들과는 협력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미국이 한동안 석유를 가진 중동 국가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남미 국가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진입을 좀 꺼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국가들 중에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포스코홀딩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남미 국가들이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활용할 만큼의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염호 계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차 전지 광물들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거를 당연히 불편하게 지켜볼 것이고요. 점차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 점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포스코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공급처도 확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셀 기업들이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들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의 공급처 역시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국가는 역시 자원이 가장 풍부한 호주일 것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충분히 앞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조 투자를 내걸고 광물 소재를 키우기 위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통해 리튬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마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SQM이나 앨범R 그리고 간펑 등 이제 주요 기업들의 에비타 마진을 보게 되면 평균 50%를 상회합니다. 이렇게 리튬만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익은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리튬 공급을 많은 국가들이 잠그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리튬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마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리튬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포스코홀딩스 지금 매수 중이고요. 앞으로도 추가 매수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니켈 사업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등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